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예전부터 일본어를 다양한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일본어를 버리고 영어나 프랑스어를 국어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고, 심지어는 일본어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1975년 당시 일본어는 중국어,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힌디어 다음으로 세계에서 6번째로 사용자가 많은 언어였습니다. 이후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벵골어가 상위에 들어가게 됐지만 여전히 11위라는 높은 순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인구가 세계적으로 많다는 증거입니다.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많은 일본어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일본어를 수정하려는 노력이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 우선 일본어는 3가지의 문자를 사용하는 굉장히 복잡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공부를 뜻하는 일본어를 써봤습니다. 일상에서는 주로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 히라가나로는 가운데처럼 표기합니다. 그리고 카타카나로는 오른쪽 끝과 같이 표기합니다. 이렇게 일본어는 3가지의 문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만 하더라도 100개의 문자를 외워야 합니다. 여기에 최소 수천 개의 한자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심지어는 같은 한자라도 단어와 쓰임에 따라 발음이 다르게 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어 배우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일본에서는 메이지 시대를 중심으로 국어 개조론이 속속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아시아적인 것에서 탈피하려고 한자 폐지를 시도했습니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연구기관을 만들어 20년간 알파벳으로 일본어를 구사하려고 노력했지만 한계가 너무 많다는 판단으로 보류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다시 한자 폐지 연구를 재개합니다. 이번에도 알파벳으로 일본어 표기를 연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서 한자 폐지는 에도 막부 말기 일본 근대 우편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에지마 히소카에 의해 처음 주장됐습니다. 이후 초대 문부 대신이었던 모리 아리노리는 국어 영어화론을 주장했다 국수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에도 막부 말기부터 일본 패전 후까지 활동했던 지구 물리학자 타나카다테 아이키츠는 일본어를 로마자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1909년 일본 로마자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어 개조론을 펼쳤던 사람들은 모두 일본 사회의 엘리트들로 일찍이 서양 문물을 경험하고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보기에 일본 문자는 매우 비효율적으로 느껴졌을 것이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본 국어 개량론자들 주장의 핵심 내용은 한자에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럽 선진국의 언어는 모두 알파벳 26문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어는 히라가나, 카타카나와 함께 수천 자의 한자까지 사용한다. 한자는 학습이 어려워 시간이 걸려 일본 문화 발달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한자를 근대화의 장애물로 여겼고 1960년대와 1977년 2차례에 걸쳐 한자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간자체입니다. 일본과 중국 모두 한자가 비효율적이라 발전을 저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반면 한자권 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베트남만이 한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외세에 의해서 한자에서 벗어났지만 스스로 문자를 만들어 자발적으로 한자에서 벗어난 것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일본이 패전한 직후인 1946년 작가 시가 나오야는 종합잡지 개조에 국어문제라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내용의 일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의 국어에 익숙해져서 그 정도로 느끼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국어만큼 불완전하고 불편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 어떻게 문화의 진전이 저해되고 있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이것은 꼭 이번 기회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문제다. 이 일 없이는 장래의 일본이 정통 문화국이 될 희망이 없다고 해도 과장은 아니다. 일본의 국어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편한지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것은 너무 번거로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40년 가까운 나의 문필 생활에서 이 일은 항상 통감해왔다. 시가 나오야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시가 나오야는 일본 문학의 대표 작가입니다. 그런 그가 일본 국어는 불완전하고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40년 가까운 그의 문필 생활을 통해서 통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썼을 시기는 그가 63세로 미성숙한 생각을 가진 어린 나이도 아니고
판단력이 흐려진 고령의 나이도 아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가는 일본어의 나쁜 것만 바꾸는 개혁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어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주장했던 개혁 내용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기회에 일본은 과감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언어,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써서 그대로 국어로 채용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프랑스어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철저하지 못한 개혁보다 이것은 틀림없는 일이다.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나는 프랑스어를 자신있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프랑스어를 생각한 것은 프랑스는 문화가 앞선 나라고 소설을 읽어봐도 뭔가 일본인과 통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며 프랑스 시에는 일본 시조와 공통되는 것이 있다고도 말하고 문인들에 의해 정리된 말이라고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프랑스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사가는 일본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리 아리노리의 주장대로 만약 일본이 영어를 국어로 삼았다면 일본의 문화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전쟁을 일으킨 일본을 문명화가 덜 된 사회로 바라봤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일본의 지식인들이 일본어를 비효율적으로 바라봤고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작가 시가 나오야는 조금은 다른 시점에서 조금은 과격하게 방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버리고 프랑스어를 국어로 소설의 신이 주창한 일본어 폐기론을 언어 사회학자들이 철저히 논파. 기사에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왜 일본인이 한자를 사용하지? 라고 생각한 시기도 있었지만 여러 문자종을 다루는 수단 그 자체가 일본어일까? 라고 생각한다. 글자의 종류나 조합 방법이 많고 복잡한 만큼 유일무이한 표현도 할 수 있고 끝까지 간결 명료한 표현도 가능하다. 새삼스레 일본어는 잘 만들어졌고 우수하다고 생각한다. 가나가 발명된 후 한자가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동음이의어가 많은 것과 면적당의 정보량이 현격히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가독성과 직결된다. 한자 학습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서당 등 교육시설이 보급되고 반대로 문맹률을 낮춘 요인도 됐다. 한자처럼 다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도 학습 진척이나 필요성에 맞춘 유연한 습득을 가능하게 했다. 하나뿐이라면 금방 습득할 수 있으니까 이 역시 문맹률이 낮았던 이유 중 하나다. 그리고 오시분표는 인도의 산스크리트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지극히 조직적이고 논리적이다. 서양어가 더 우수하다고? 정말 바보 같은 망상이다. 만화 표현에는 일본어가 최고로 적합한 언어. 어떤 유형의 말, 카타카나, 히라가나, 한자를 쓰느냐에 따라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다. 합리적이고 간결하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합리적이고 좋냐 하면 그건 아닌 것 같다. 문화나 정체성을 무시하고 효율과 경제만 고려한다면 영어를 제일 언어로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원래 국어는 말레이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가 제1 언어, 법률도 공식 문서도 모두 영어. 각자 문화, 역사, 지리적 배경도 다르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